자, 이렇게 신용환 교수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연결해서 부산 민심을 포함해서 또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만남 자리에 함께했던 이재성 위원장,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기자입니다. 네, 이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신데 먼저 설 인사, 2025년 새해 인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재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도 다시 되살리는 멋진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제 오마이TV에서도 생중계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습니다. 현장에 우리 위원장이 함께 하셨는데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좀 전해 주시죠. 예, 되게 좋았습니다. 예. 이게 저도 보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진행이 그렇죠. 됐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된 걸로 저희가 이제 봤는데 네네. 함께 하시면서도 정말 이게 화기애애하고 뭐 그냥 그야말로 뭐 한 집안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 그냥 예, 설 연휴 느낌이 났군요. 설 명절 느낌이.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차담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네. 예, 국민 기대 부응해 달라였습니다. 예, 국민 기대에 부응해 달라. 예,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예. 사실 전날만 하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가 예. 다소 좀 날카로운 글을 올리고 해서 예, 저도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요. 네. 역시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는 두 분답게 아주 매끄럽게 잘 풀어가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만남에 그 김경수 전 지사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네. 약간 좀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네네. 얘기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역시 어. 저도 이제 정치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예.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예.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예. 기분도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요? 기분도 예. 좋으셨고.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건 2시간 진행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이제 나왔던 단어가 네. 포용 그리고 단합이었습니다. 예. 포용 단합. 네. 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0.7%포인트 차밖에 안 났거든요. 예. 그러니 아마 이제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네. 좀 밖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민주당에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세부적인 얘기부터 큰 당부까지 하셨고 또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도 아마 상당히 또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네. 어떤 특정인을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민주주의죠, 그게.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도 네. 다 포용하고 단합해서 잘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야죠.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통합 이제 포용 단합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네. 발언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당연한 얘기다. 네. 통합, 포용 계속해서 하겠다. 지금도 잘 보여주고 있고 계속 해 그렇죠. 나가겠다. 예. 네. 이런 얘기가 오고 갔군요. 네네. 그리고 민생 관련된 추경 예산 얘기 네. 이런 논의도 좀 있었다라고 전해졌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또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는 이제 위치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그러니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재정 전략을 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주 세부적인 당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어떤 사안마다 이게 정책적인 어떤 그 대립 관계가 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추경마저 그렇게 좀 비춰지면 안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마치 추경이 어떤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아주 뭐 말씀하신 게, 음. 뭐 지역 화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네. 선별 지원까지도 다 양보하겠다. 예, 지금은 음. 돈이 풀려야 되는 시기고 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다 양보해서라도 추경을 꼭 이루고 싶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뭐 스케치 이 영상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네.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예. 선물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네. 모습도 있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도 이제 밝은 모습. 예. 예. 이재명 대표 얼굴도 밝고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네. 함께 손을 잡고 음. 통합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도 추경을 위해서도 더 노력하는, 그러니까 추경을 네. 어떻게든 이뤄내겠다는 그 의지도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고 이런 건데, 그리고 이 어제 또 주목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울경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메가시티 부분들. 맥락은 예.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음. 이제 민주당의 역사를 쭉 좀 얘기를 하면서 네. 민주당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음 정신이 아주 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요즘 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약간 좀 후순위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다 음. 보니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 아니냐라는 오해도 지금 빚고 있다고 하면서 나온 얘기였고요. 그래서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와 계시는 어떤 네. 부경과 관련해서 어 지금 음. 메가시티 예를 든다면 이 수도권 일국주의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메가시티 부분들이지 않느냐.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국민의힘 지금 부울경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합의를 부결시켰어요, 이 부분들을.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만약에 음. 또 조기 대선 국면이 전개된다면 네. 사실 좀 민주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음. 얘기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네. 뭐 저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푹 집어 가지고 들으라고 하면서 예, 예. 부울경에 관련해서 아주 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네.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뭐 이제 북극 항로 뭐 이런 여기 이제 네. 출발점이 부산이 될 거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뭐 이재명 네.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성남시장도 하고 경남도지사도 하고 실제로 지역 단체 경기도지사. 예. 자체를 이끌어 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실제 본인도 고민이 많다, 이 문제에 네. 대해서. 그래서 정말 큰 전략을 좀 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 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북극 항로 같은 네.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음.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큰 이야기들도 어제 오갔습니다. 아. 예. 예. 우리 이재성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도 있고 그렇긴 네. 하지만은 네. 이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와 또 실질적인 정책들 얘기까지 나온 참 좋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렇죠. 저는 인제 지난 가을에도 자리를 함께 했고 뭐 네. 어제도 함께 했었는데, 야,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음. 예.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오래 갔구나.' 했는데 아. 뭐 이른바 상당히 내공이 있었었어요. 내공이 있었고, 꼭 네. 또 두 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석 같은 음. 사람들도 얘기도 좀 오가고, 어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불법 계엄 그리고 어떤 음.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일련의 일들이 지금 발생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진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민주당이.' 음. 그래서 작은 차이 이런 것들 포용하고 단합해서 네. 어 꼭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 음. 뭐 이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어제 뭐 시간도 잘 흘러갔고요. 이야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네. 자, 이 부울경 얘기를 저희가 앞서서 나눠 봤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부산 얘기를 그래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지역 민심, 의원님도 그 위원장님도 지금 듣고 계신데 파악하고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부산 민심.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부산하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인천에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1인당 생산액부터 해서 네. 사실상 제2의 경제 도시라고 하면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 정도로 부산의 위상이 특히 음. 경제 부분에서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부산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더 시급한 문제가 되었고, 음. 최근에 부산 MBC가 이제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 네. 그 박형준 시장의 시정이 오차 범위긴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큽니다. 예, 어.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부산은 경제가 좋지 않고 이로 인해서 어떤 박형준 시장이나 시정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좀 불만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음.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지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그렇죠. 예, 요인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민주당 이제 부산시당이 지난 24일에 부산역에서 또 설 명절 귀향 인사를 한 걸로 제가 예, 들었는데 예. 귀향 인사에서 만난 또 민심들 이것도 좀 저희한테 전해 주시죠, 위원장님. 예, 뭐 어땠습니까? 밝지 않았죠. 음. 예, 이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요. 네. 예, 분위기 자체가 좀 음. 얼어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었고, 저는 뭐 실제로 뭐 시민들도 만나고 뭐 식당도 들어가 보고 하잖아요. 그럼 왜 네. 단적인 예로 사장님 요새 좀 어떠세요?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래요, 아. 사람들이. 예, 그걸 예, 말이라고 예, 하네. 예. 그런 아유. 정도로 지금은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예, 음. 그게 뭐 예를 든다면 추경 같은 거겠죠. 네. 이런 부분들, 이것도 뭐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서울이 수도권이 뭐 경기가 안 음. 좋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부산은 두 배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 시즌적으로 요즘 보면은 이제 취업의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원래 이게 명절이라는 게 가족들이 이게 잘 모여 가지고 화목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음. 부산의 특히 청년들은 제1 목표가 서울로 취직하는 거예요. 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대학 진학도 이른바 우리가 인서울이라고 하는 다소 좀 놀라운 그런 개념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듯이, 예, 예. 직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서울 쪽으로 가는 것들 1순위로 하다 보니까, 예, 음. 이 고향에 있어서 즐거운 이런 명절들이 네. 오히려 뭐 루즈로 인식이 되고 이런 좀 심각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균형 발전하고 연계해서 네.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과제 이런 것들 민생 경제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가 과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민심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 현실인데요. 네.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도 뭐 설 인사 했나요? 같은 자리에서 했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은 예. 예, 이런 인사 자체를 못 했습니다. 아. 예, 예. 못한 그래서 겁니까? 그렇죠. 지금 예. 뭐 이 부산에 이제 17 명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런데 예, 거의 지금 세 가지 견해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예, 예를 어. 든다면 뭐 우리 조경태 의원은 "탄핵 자체를 해야 아.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그룹은 어 "탄핵은 또 반대한다." 네. 예. 그리고 뭐 "계엄도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그룹이 있고 또 아. 한 그룹은 "계엄은 분명하게 잘못됐지만 네. 탄핵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러다 보니까 예. 예. 음. 지금 국민의힘 부산 같은 경우는 네. 하나의 목소리가 좀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그래요. 네네. 부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단합이 되지 않고 있고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석고대죄하고 정말 네.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 TK 지역도 그 PK 이제 부산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금 모습 그러니까 아니 계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거기부터 네. 해가지고 아니면 네. 탄핵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아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런 모습 지켜보기도 힘들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참 음, 시민들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이 17 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뭐 여당으로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예. 네.
설 명절 인사 자체를 못할 정도라고 하는 거는 저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어떤 음. 정견을 떠나서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또 시민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음. 뭐 명절 인사까지도 이렇게 안 하는 걸 보면서 네. 좀 답답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결국 이 지난 뭐 총선에 참 아쉬웠던 그 결과가 또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좀 예, 그렇죠. 예. 아쉽고 이 선거 민심이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민심이 아니었는데 조금 이게 격차 때문에 이렇게 17석이나 되는 의석이 국민의힘에 돌아갔다.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예. 여기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이제 네.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잊어버리고 있는 사안들이 네. 사실은 그 부산시장을 기회를 주셨어요, 시민들께서 민주당에. 근데 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2020년 4월에 네. 당시에 오거돈 시장이 매우 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퇴를 합니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박형준 시장이 보궐로 시장이 된 게요. 21년 4월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인제 보시면 4년 조금 더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매우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용납할 음. 수 없는 그런 일을 네.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 민주당 아 자체도 2 배, 3 배로 또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서 더 인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건데 예예.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이 부산시당 선출직 공직자 대회에서 네. AI 시대 부산 발전 전략, 부산 경제 예. 먹사니즘 이 주제로 예. 강연을 펼쳤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는데 이건 좀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인제 뭐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필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일자리 자체에서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음. 과거처럼 뭐 그냥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특히 젊은 세들이 취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 젊은 세들이 생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선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뭐 AI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음. 이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고 또 지금 뭐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단기간에 그 네.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고 이런 음. 상황에서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산만의 독보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든다면 '서울에도 있는데 부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야구장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잠실구장도 멋지게 지금 돔구장으로 새로 만들고 있는데 네. 부산에도 돔구장이 있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많이 묻거든요. 음. 그래서 좀 서울에 돔이 2 개가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돔 지어 봐야 재미가 없다. 네. 부산은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을 지어야 된다. 음. 그렇게 해서 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면 그런데 부산이 발전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네. 지금 뭐 설 연휴 때 보면은 이제 중국의 딥시크라고 하는 또 인공지능이 크게 지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만큼 정말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음. 어 이렇게 갑자기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어떤 혁신을 하기 위한 연구 음. 개발을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당연히 뭐 오픈 AI 그리고 엔비디아가 뭐 올해 경제를 이끌어갈 거다라고 누구나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음. 또 딥시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뭐 출렁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 전략을 짜는데 음. 또 많이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AI 시대에 음. 우리가 진짜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의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고 큰일 난다. 이런 그렇죠. 예. 위기감 네.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음. 자, 이제 부산 지역 앞으로 뭐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의 역할도
또 부산 민심을 또 어떻게 다독이면서 조기 대선 국면까지 또 갈지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좀 비전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죠. 저는 뭐 네. 박형준 시장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최근에도 아, 만나서 예. 그래요? 뭘 도와주면 되겠냐 그랬습니다. 부산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 이번에는 박형준 시장이 정말 평론가로서는 아주 멋진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좀 뭐, 네, 예, 네. 이 시장에 취임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내세웠던 공약들을 보니까 1, 2, 3 공약이 모두 안 지켜졌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비공개 그 시간대는 정말 "뭘 도와주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했는데 음, 어 지금 민주당은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를 해서 부산의 미래 비전 경제 탑5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예. 저희가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음, 내년 6월 3 일이면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 때는 좀 제대로 시민들에게 정말 민주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한 그런 준비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전화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멀리 지금 네네. 계시기 때문에 네. 다음에 서울에 오면은 저희 직접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은 저희 네.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이 지금 좀 불안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어제 뭐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담도 그랬지만 차분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헌정 질서는 빠르게 회복이 될 거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 경제 확실히 챙겨서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성 민주당 부산신당 위원장과 함께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 회동 그 내용부터 해서 부산 민심까지 들어봤습니다.